ISA 계좌와 연금 계좌는 뭐 연인 사이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친구 사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ISA 계좌를 개설해서 그래도 10,000원은 입금하셔야지 가입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입금을 해 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을 안 해요. 쭉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딱 오픈해 봤더니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무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ISA 계좌, 자, 연금은 몰라도, 자, ETF 투자는 직장인들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 사실 이 사회초년생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에는 아직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을 약간은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먼저 ISA 계좌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ISA 계좌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과 ISA 계좌, 연금저축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은지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ISA 계좌, 일단 개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라고 있어요. 3년. 자, 3년만 넘어가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아니라 3년 이내라도 여러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면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기는 최대 80년까지 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가끔 어떠한 경우에는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생각해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만기는 3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3년 이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해지를 하거나 장기 운용하거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는 일단은 가장 길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 이연 효과는 우리가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계속 재투자하면 눈덩이처럼 불러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과세 이연 효과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 평가 금액이 미래에 점점 많이 커져가는 그러한 혜택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뭐 서민형, 일반형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득 정보가 금융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서민형, 나는 일반형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 원,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년마다 뭐 무조건 뭐 해지해서 재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3년 이상의 기간들을 꾸준히 운용을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납입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올해 못 낸 것은 다음 연도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2천만 원을 이제 내지 않았는데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전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2천만 원과 그다음에 2025년도에 2천만 원 합산돼서 도합 4천만 원에 대한 자금들을 납입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납입하지 못한 자금들은 다음 연도로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는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일임형은 대부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금융회사에서 대신 운용을 해줍니다. 다만 운용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운용을 잘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신탁과 중개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때 선택지는 ISA 계좌 중개형만 국내 주식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ETF 거래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ISA 계좌 신탁형과 중개형 모두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금융상품을, 그러니까 ETF와 관련된 모든 기초자산에 대한 상품들을 내가 거래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자, 신탁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ETF다라고 한다면 중개형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내가 매수 매도할 수 있지만 신탁형의 경우는 뭐 매수 매도 하더라도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되는 이러한 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금융 상품들을 활용해서 장기간 운용하고자 한다면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안정형이기 때문에 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ISA 계좌 신탁형만 선택해서 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분류로 이야기해드리면 ISA 계좌 신탁형 예금 가입하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나는 투자 상품 이용할래요. 그때는 선택지는 ISA 계좌 중개형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과세 이연 효과, 비과세 이러한 혜택들도 우리가 적절히 잘 챙겨가면서 어느 정도 목돈을 활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ISA 계좌에서 굴리기 좋은 상품군은 무엇이 있는지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 안에서도 비과세, 그리고 일반 계좌 안에서도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굳이 ISA 계좌에서 개설을 해서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 그래서 국내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요. ISA 계좌에서의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과세 이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 이연.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에 세금 있는 건데 ISA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장기 투자했을 때 유리한지 그냥 잠깐 살펴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여기에 15.4% 세금 떼고 일반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뭐 15.4면 15만 4천 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5만 4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다시 합산이 되고 차감한 금액이 다시 합산이 되게 되면 이렇게 세금을 차감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공간? 이 세금에 대한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근데 ISA 계좌에서 월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이 세금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과세가 없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은 또다시 100만 원으로 합산되고요. 또다시 100만 원, 또다시 100만 원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이 15.4%에 대한 공제 없이 장기간 운용했었을 경우에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차감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태의 평가 금액들, 미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투자했을 때 복리 효과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선택했을 때 매매 차익 목적이다라고 하면 굳이 ISA 계좌 선택할 필요 없고요. 나는 배당을 받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게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도 매매 차익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국내 주식 ETF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굳이 ISA 계좌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만 국내 상장 ETF를 선택하면서 내가 배당받을 목적으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발생되는 그 배당 소득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펀드에서 발생되는 것은요. 그래서 분배금에서 발생되는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국내 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인 과세 이연을 통해서 재투자에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적합한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과 발생되는 분배금 모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ETF들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매매 차익 목적 혹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계좌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받는 이자 배당들은요 다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붙는데 어느 정도까지 붙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일단은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득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자 플러스 배당. 자, 그래서 이자 배당이 발생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얘는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물론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초과했었을 경우에 이때는 이제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세금이 과세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건보료는 크게 회사 다니면 직장 가입자라고 그러고요. 자, 회사에 안 다니면 지역 가입자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자, 근데 건강보험료에서의 금융소득은 일단 기준점이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서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반영이 되지 않지만 1천만 원만 초과하게 되면요,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1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발생되면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여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자,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하잖아요. 자, 만약에 1,500만 원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 1,500만 원 중 1,000만 원 초과분인 자, 5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율 현재 연간 7.09%에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장기 요양보험료율도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12%대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을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 혹은 이렇게 분배금을 받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일반 통장에서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해서 세금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래에 금액들도 많이 키워가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매매 차익과 국내 상장 ETF 매매 차익 목적을 제외하고는 ISA 계좌 안에서 운용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투자 상품이 싫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예금의 경우도 ISA 계좌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일반 은행에서 우리가 가입하는 예금 상품보다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ISA 계좌, 연금 계좌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 가끔 이제 연금저축 나오면 ISA 계좌 나오고요. ISA 계좌 나오면 연금저축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ISA 계좌 만기 자금은 연금으로 한꺼번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넘겨지게 되고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가볍게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ISA 계좌 만기 자금의 개념은요, 내가 만기를 80년을 설정하면 80년이 만기일까요? 아니면 의무 가입 기간만 지나면 될까요? 정답은 의무 가입 기간만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자, 3년이 지나서 내가 뭐 하냐면 ISA 계좌를 해지를 합니다. 자, 해지를 하게 되면 손익통산이라는 걸 해요. 손익통산. 자, 손익통산은 뭐냐면 ISA 계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수익과 하나는 손실을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발생되냐면 순이익에 대한 게 발생되고요. 자, 여기서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떼고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만기 자금이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기 자금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로 들어와요? 일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만기 자금을 어디에다 옮겨버려요? 휙 데리고 와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합니다. 연금 계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계좌. 자, 그러면 자, 만기 자금이 이제 세금 다 떼고 나서 넘어오게 되면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인데 자, 만약에 3년 동안 6천만 원 꽉 채워가지고 이 만기 자금도 그냥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자금이 여기에 이렇게 딱 해서 6천만 원이 딱 꽂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니,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인데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정답은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납입한 1,800만 원 플러스 알파 금액이 일단 입금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세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면 일단 이전 금액의 10%. 자, 그러면 6천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600만 원 전부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인데 한도가 300까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연말정산할 때 그러면 나는 세금을 300만 원이나 깎여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13.2% 또는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된다? 추가 세액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에서는 연간 9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한 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ISE 계좌 만기 자금 넘어오면 300만 원까지 더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에 대해서 13.2 또는 16.5%의 무엇을 세액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SE 계좌 만기 자금은 연금 계좌로 이렇게 옮기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언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냐면요. 대부분 ISE 계좌 젊은 분들은 목돈을 만들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연간 2천만 원씩 쭉 내서 최대 1억 원을 내요. 이때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장기 운용. 아니다, 나는 납입 재원이 더 있어서 ISE 계좌에 돈을 조금 더 내고 싶다. 이때는 얘를 해지합니다. 자, 그리고 세제 혜택은 계속 보고 싶은 거죠. 어디로 옮긴다? 연금 계좌로 옮겨 놓고요. 다시 ISE 계좌 2천만 원씩 납입을 시작하는 그러한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아니면 나는 연금 준비 시점이 너무 늦은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50세가 돼서 연금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연금 저축에 납입할 수 있는 것은 1,800만 원 곱하기 5년 하면 9천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9천만 원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5년 동안에 최대한 빨리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연금저축에 1,800만 원 내고 5년 동안 9천만 원 만드시고요. 자, ISE 계좌에서도 5년 동안 최대 얼마? 1억 원 낼 수 있죠. 1억 원의 자금 채우신 다음에 어디로? 연금저축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납입 원금 기준으로 1억 9천만 원에 대한 자금을 연금 계좌 안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늦었더라도 ISE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ISE 계좌와 연금 계좌는 뭐 연인 사이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친구 사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ISE 계좌 일찍 만들면 좋을 이유는요. 자, 일단은 사용할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 개설부터 하시면 됩니다. 개설하고 그냥 푹 묵혀두시면 1억 원짜리 통장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만약에 2024년도에 ISE 계좌를 개설해서 그래도 10,000원은 입금하셔야지 가입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입금을 해 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을 안 해요. 쭉 잊고 있다가 2028년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ISE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딱 오픈해 봤더니 ISE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무려 얼마로 늘어나냐면 1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5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목돈을 한꺼번에 ISE 계좌에 옮겨 놓고 과세 이연 효과와 비과세 그리고 3년 넘어갔으니까 잘 활용하다가 나는 조금 더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 라고 판단이 드시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어디로 옮겨요? 연금 쪽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ISE 계좌 자금들을 납입해서 운용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납입하시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돈이 안 듭니다. 그냥 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일찍 가입했었을 때 납입 한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